262쪽입니다. 유신체제와 반독재 민주화 운동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1970년대 유신체제와 반독재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박정희 정권을 지금 배우고 있는데요. 앞에서 60년대 박정희 정권을 배웠고요. 이어서 70년대 박정희 정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신체제가 성립을 하게 되는데요. 박정희 정권에 위기가 오게 됩니다. 박정희 정권에서 첫 번째로 내세웠던 게 반공이었던 거 기억나죠? 그런데 이제 닉슨 독트린 69년도에요. 닉슨은 미국의 대통령이고요. 독트린은 선언이라는 뜻인데요. 이 닉슨 대통령의 선언으로 냉전체제가 완화됩니다. 그러다 보니 반공을 앞세워서 정권을 유지하려고 했던 박정희 정권에 위기가 오게 되는 거죠. 박정희 정권이 장기 집권하잖아요. 지금 이제 세 번째 대통령 선거에까지 나온 거잖아요. 3선 개헌해서요. 세 번째 대통령이 됐습니다. 장기 집권과 경기 침체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확대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박정희 정권의 위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때 이 박정희 정권 때 위기 상황 72년도예요. 이제 우리가 1972년도에 유신체제가 성립하게 되는데 유신은 10월입니다. 10월이 되기 전에 7월 4일 날 남북 공동성명을 발표해요. 뭐 지금처럼 남과 북이 만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7월 4일 날 남쪽과 북쪽, 서울과 평양에서 각각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겁니다. 자, 이 남북 공동성명으로 약간 남과 북의 분위기가 좋아지는 듯 했으나 사실은 요걸 기점으로 해서요. 안보 위기를 구실로 유신을 단행하게 되는 거죠. 72년 10월 달에 유신, 새롭게 한다라는 건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박정희의 독재체제, 헌법을 새로 만들고요. 유신체제를 확립해서 박정희가 그 죽을 때까지 독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체제를 마련한 거라고 보면 됩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했고요. 선생님이 비상계엄은 사회에 문제가 있을 때, 사회 안정에 문제가 있을 때 군대를 동원하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비상계엄을 선포하고요. 국회를 해산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유신헌법, 새로 헌법을 만들었거든요. 국민투표로 확정을 하게 되는 거죠. 유신헌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볼게요. 자, 262쪽에 아래쪽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유신헌법의 주요 내용이 있는데요. 1, 2, 3번 있잖아요. 선생님이 여기서 색칠해 놓은 부분, 이 통일주체 국민회의라고 하는 기구와 긴급조치권을 눈여겨봐 두시기 바랍니다. 유신체제를 시험 문제에서 물어봤을 때 이 두 단어만 찾으면 돼요. 통일주체 국민회의 또는 긴급조치권, 이 둘 중에 하나를 보여주고 답으로 찾는 문제가 주로 나온다고 보면 됩니다. 통일주체 국민회의는요, 박정희가 장기 집권을 위해서 설치한 기구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대통령을 간접 선출합니다. 대통령의 임기는 6년이고요. 중임의 제한이 없어요. 이거죠. 중임 제한이 없다. 이제 중임의 제한이 없으니까요. 박정희는 2번이고 3번이고 계속해서 대통령에 나올 수 있게 된 거죠. 게다가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간접선거로 뽑으니까요. 박정희를 뽑아주게 됩니다. 여러분 교과서 262쪽의 제일 윗부분에 보면요. 이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박정희를 뽑았던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대통령 후보자는 한 명이에요. 박정희 한 명이고요. 이게 찬반 투표인 거죠. 찬성이 2357표고요. 반대가 한 표도 없고요. 무효가 투표입니다. 그래서 99.92%라고 하는 놀라운 득표율로 박정희가 당선이 되는 거죠. 또 대통령이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추천합니다. 그러면 국회의 3분의 1이 대통령 사람이라는 거죠. 또 마음에 들지 않으면 국회를 해산을 할 수 있고요. 대통령한테 이런 권한이 있는 거죠. 법관 임명권도 있고요. 긴급조치권을 부여합니다. 이 긴급조치권이 가장 웃긴데요. 뭐냐면 긴급조치를 1호, 2호, 3호 이렇게 발령을 해요. 그런데 긴급조치 1호의 내용이 뭐냐면 헌법을 부정, 비방 및 개정 폐지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한다. 유신헌법을 비판하거나 개정하자라고 말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게 긴급조치 1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긴급조치는 법 위에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있고요. 초헌법적인 그러한 힘을 가진 그러한 권한이다. 대통령이 가진 권한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 나오네요. 대통령 선거에 참여하는 통일주체 국민회의의 대의원들.
지금 여기 다 모여가지고 대통령 후보자가 박정희예요. 투표를 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 보다시피 찬성이 2357표, 반대가 한 표도 없어요. 북한인가요? 예, 공산주의인가요? 예, 반대가 한 표도 없이 이렇게 박정희가 대통령에 당선되게 됩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한 긴급조치라고 써져 있어요. 여기는 이제 긴급조치 9호의 내용입니다. 긴급조치 9호에서는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거나 왜곡하여 전파하는 행위를 금한다라고 써져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그러니까 이 유언비어를 유포하거나 왜곡해서 전파하는 행위, 내가 어떤 정부에 반하는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잡혀가는 일이죠. 보면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했거든요. 또 이 조치에 위반하는 자는 영장도 없이 체포, 구속, 압박,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긴급조치 위반 그 내용을 보면 여기 보세요. 음주 대화 중에 대통령 유신을 비판하는 건이 282건으로 거의 절반에 해당돼요. 말하자면 70년대에는 제가 술을 마시다가 박정희 대통령을 비판을 했어요. 그러면 쥐도새도 모르게 잡혀가는 거죠. 긴급조치 위반으로 잡혀가서 교도소에 가게 되는 겁니다. 말도 안 되죠. 이렇게 긴급조치는 단순한 행정명령 하나로요, 국민의 기본권까지 제한할 수 있는 초헌법적인 권한이고요. 대통령이 독자적으로 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박정희 대통령이 헌법 위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박정희 정부는요, 유신헌법을 저항하고 비판하는 여론을 말살하고요, 반대 세력을 억압하는데 이러한 그 권력을 남용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박정희 정권은 긴급 조치를 동원해서 박정희의 독재 체제, 유신 독재 체제를 확립하게 된 거죠. 자, 유신체제의 성격이 나왔네요. 민주정치의 기본 원리를 무시하고요. 권위주의적 독재체제라고 써져 있어요. 자, 유신체제의 홍보물인데요. 보면 10월 유신입니다. 72년 10월 달에 유신체제가 확립이 됐고요. 100억 불 수출과 1000불 소득을 이렇게 내세우면서 경제성장과 이를 위한 능률을 극대화할 것을 강조하는 그런 포스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가만히 있었느냐? 그건 아니죠. 교과서 263쪽으로 가게 되면요, 유신 반대 운동을 전개하게 됩니다. 73년도에 김대중 납치 사건을 계기로 유신 반대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는데요. 반독재, 반유신 민주화 운동이 전개됩니다. 개헌 청원, 그러니까 유신을 개헌하자 청원 100만인 서명 운동이 전개됐고요. 또 대학생들이 유신헌법 폐지를 요구하고요. 또 천주교 신부들이 정의구현 사제단을 조직하고요. 언론인의 언론자유수호투쟁, 또 이게 가장 유명한데 3.1 민주구국선언이 있습니다. 함석헌, 김대중 등이 3.1 민주구국선언 등을 통해서 우리 교과서에 3.1 민주구국선언이 나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유신에 반대하는 운동을 전개하게 되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러한 유신 반대 투쟁에 대해서 정권이 어마어마하게 탄압을 합니다. 긴급조치를 발표해서요, 아까 본 것처럼 유신헌법을 비방할 수 없게 탄압을 하는 거고요. 2차 인혁당 사건을 조작했다라고 했는데, 자, 인혁당이 뭐냐면 인민혁명당의 앞자를 딴 거예요. 인민혁명당. 그래서 인혁당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인민혁명당 하면 느낌이 어때요? 간첩으로 몬 거죠. 예. 2차니까요. 1차도 있었거든요. 자, 2차 인혁당 사건은 유신 정권이 조작한 인권 탄압 사건이고요. 2007년에 모두 무죄가 선고가 됐습니다. 자, 이 2차 인혁당 사건으로 구속된 관련자가 8명 있었는데, 관련자 중에 8명은 대법원 판결 18시간 만에, 여기 지금 이분들이 2차 인혁당 사건의 판결을 받고 재판을 받고 있는 분들인데요. 자, 여기서 사형 선고가 내려졌어요. 그래서 사형 선고가 내려지자마자 18시간 만에, 그러니까 하루도 안 돼서 사형 집행이 된 거죠. 이래서 이것을 사법살인이라고 비난하였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도 사형제가 있기는 해요. 하지만 집행을 하고 있지는 않죠. 제가 최근에 유영철이라고 하는 연쇄살인범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접한 적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2004년에 잡혔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 사형 선고 받았지만 지금도 교도소에 살고 있더라고요. 이게 사형 집행을 안 하고 있는데, 이 인혁당 사건, 2차 인혁당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은 18시간 만에
선고를 받자마자 바로 사형 집행을 해버린 거죠. 자, 이제 유신체제 위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264쪽이고요. 여러분, 위기는 1979년이라고 보면 돼요. 78년, 79년인데요. 무너지게 되는 게 79년이죠. 유신 반대 운동이 지속되고 있고요. 야당의 득표율이 여당을 능가합니다. 그러니까 야당이 더 인기가 많다는 거죠. 제2차 석유파동으로 경제가 위기예요. 사실 박정희가 내세운 건 방공과 경제개발입니다. 그런데 경제가 위기라는 것은 박정희 정권의 위기라는 얘기죠. 경제가 어려우니까 국민의 불만이 고조되는 거예요. 박정희가 이렇게 장기 독재를 하고 인권을 탄압하는 것에 대해서 국제사회에서도 굉장히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그러한 시기가 70년대 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제 유신체제가 붕괴되는 건 1979년이에요. 박정희가 죽으면서 끝나는 거죠. 자, 체제가 동요된다라고 했는데 YH 무역 사건이 일어납니다. YH 무역이라고 하는 가발 회사예요. YH 무역이요, 갑자기 일방적으로 회사를 문 닫은 거죠. 경제가 어려우니까. 가발 공장인데요. 이 가발 공장에서 일하던 여성 노동자들이 이제 신민당사를 점거하고 농성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한밤중에 지금 이 전투경찰 보이시죠? 무장한 경찰들이 한밤중에 이 건물에 진입해서 강제 진압한 거예요. 이 과정에서 여성 노동자 한 명이 추락사하게 됩니다. 이분도 광주분인데요. 여성 노동자가 이게 추락하면서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죠. 자, 이렇게 YH 무역 사건이 일어났고요. 이 여당에서 유신 독재를 비판하는 야당 대표, 그 당시 신민당 대표가 김영삼 전 대통령이에요. 김영삼 전 대통령이 이 YH 무역 사건이 일어난 뒤에 외국의 인터뷰를 하거든요. 외국에 있는 그런 방송사와 인터뷰를 하는데 여기에서 박정희 대통령을 비판하는 인터뷰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김영삼 전 대통령이 국회의원이었는데요. 국회의원직에서 제명해 버립니다. 이게 김영삼 제명 사건인데요. 국회의원이 제명당한 건 최초예요. 그래서 김영삼이 제명됐는데 김영삼의 고향이 어디냐면 거제도입니다. 부산 옆에 거제도요. 그러니까 부산과 경남이 김영삼의 정치적 텃밭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부산과 마산에서 이 YH 무역 사건으로 인한 김영삼 제명 사건 이것과 더불어 경제 위기 이런 상황들이 모두 다 더해져서 부산 마산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게 된 거죠. 부산과 마산에서 민주항쟁이 일어나게 돼요. 이게 부마 민주항쟁입니다. 79년 10월 달에 일어나게 돼요. 이 시위가 인근 지역으로도 확산이 되고요. 자, 이때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있고요. 박정희 대통령의 오른팔이었던 김재규라는 사람이 있어요. 김재규가 부산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김재규가 부마 민주항쟁이 일어나니까 이제 박정희가 가서 보고 오라고 한 거죠. 헬기를 타고 갔어요. 부산에. 내려다 보니까 심상치 않아. 그래서 대통령한테 이거는 정말 지금 상황이 좋지 않다. 부마 민주화 운동을 무조건 힘으로만 진압하면 안 되겠다. 대통령 카카 이거는 힘으로만 진압하면 안 되겠습니다. 라는 것을 계속 어필을 했죠. 그런데 박정희 옆에는 또 경호실장 차지철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차지철은 탱크를 몰고 가서 다 밀어버리면 된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박정희가 차지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여기에서 김재규가 이게 딱 정신줄을 놓고 10월 26일이죠. 10월 26일 궁정동 안가에서 이렇게 저녁 식사를 하고 있는데 박정희와 차지철이 있었어요. 차지철을 먼저 쏘고 박정희를 쏘게 된 거죠. 그래서 차지철과 박정희를 제거하는 12.6 사태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12.6 사태로 박정희가 죽으면서 이제 박정희 유신 독재가 끝나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70년대는요, 어느 정도로 사람들을 통제를 했냐면요, 여러분은 정말 상상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장발. 남자들은 이렇게 머리가 길면 안 돼요. 머리카락을 경찰이 머리카락 그 센치를 재는 거죠. 긴 머리카락을 경찰이 잘라버려요. 그리고 여성들, 이것이 인권 탄압인 것 같은데 지금 보면 큰일 날 것 같은데 여자들이 미니스커트를 입으면 이렇게 자를 갖다 대가지고요. 치마 길이를 검사받고 있어요. 오늘날에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인권 탄압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유신 정권은요. 두발과 복장 등 국민의 일상생활까지도 통제, 억압하면서 장기 독재를 유지하려고 했다라는 거죠.
자, 이제 70년대 박정희 정부와 관련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의고사에 나왔던 문제인데요. 가 정부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거. 새마을운동이 포스터래요. 새마을운동. 1970년대에 박정희 정권에서 새마을운동을 전개하잖아요. 그래서 정부는 농촌환경 개선과 농가 소득 증대를 목표로 새마을운동을 시작하였습니다. 1970년대 박정희 정권을 찾으면 돼요. 그런데 일본에 서울올림픽이 개최된 건 1988년이거든요. 노태우 정권이죠. 전두환 정권이 끝나고 노태우 정권 첫 해에 서울올림픽이 개최됐고요. 인천 상륙작전, 우리 굉장히 중요하게 배웠어요. 6.25 전쟁에서 물어봤다면 답은 인천 상륙작전이다 강조했었고요. 3번의 동양척식 주식회사는 1908년 일제가 우리나라의 토지를 약탈할 목적으로 설립하게 되는 회사입니다. 4번에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추진된 것이 바로 박정희 정권 때 있었던 일이잖아요. 70년대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번 메가타가 주도한 화폐 정리 사업은 1905년에 전개가 되겠죠. 다음 헌법이 시행된 시기의 사실로 옳은 거 물어봤어요. 자, 여기 제시문에 통일주체 국민회의가 보입니다.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대통령을 선거한대요. 다른 건 볼 것도 없어요. 통일주체 국민회의가 나오면 답은 긴급조치입니다. 긴급조치. 우리가 오늘 유신체제를 배웠는데요. 유신에서 여러분은 두 가지 단어만 알면 되는 거죠. 통일주체 국민회의가 나오면 긴급조치를 답으로 찾으면 돼요. 혹시 긴급조치가 제시가 되면 통일주체 국민회의를 답으로 찾으면 되는 거죠. 이 두 단어는 박정희 유신과 관련해서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나머지는 이제 박정희 정권과 관계가 없겠죠. 이번에 남북 정상회담이 열린 건 김대중 대통령 이후의 상황이고요. 3번에 금융실명제가 시행되는 건 김영삼 정부입니다. 4번에 서울올림픽, 아까처 말했죠. 1988년, 88년에 서울올림픽이 개최가 됐고요. 5번에 반민족행위처벌법은 재헌의회에서 만들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 건데요. 70년대 박정희의 유신 독재 체제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가 11.6 사태로 암살되면서 이제 박정희의 유신 체제가 끝나는 내용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